젊은 시절 정치부 기자로 현장에서 뛰며 정치는 세상에 선한 흔적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을 꿈꿨고 3번의 도전 끝에 어렵게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 이용호는 서민과 농민의 대변자로 초심을 잃지 않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는 선한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남원 순창 임실 출신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입니다. 저는 그래도 정말 어려운 그 농촌 산촌에서 태어나서 그 시대가 다 그랬지만 그래도 꿈과 희망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또 사회에 나와서도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비록 시련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본인이 꿈꾸고 또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하면 결국은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이번에 사실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첫 그 출발을 정치부 기자로 한 것이 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정치를 취재하다 보니까 정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나도 기회가 되면 정치를 하면 잘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나라의 중심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행정부가 이제 시행하는 것인데 그래서 첫 출발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를 하면 그런 대로 할 수 있겠고 또 정치를 통해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어떤 이 사회에 영향도 주고 좋은 그 흔적도 남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 허업인 이유는 떨어지면 허업입니다. 제가 허업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다른 공부나 이런 것들은 자꾸 하면 할수록 전문성이 쌓이고 본인한테 축적이 되는데 정치는 오래 한다고 해서 사실은 어떤 정치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특히 도전했다가 떨어진 사람에게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허망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러 차례 도전을 통해서 이번에 이제 한번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한테 이제 허업은 아닌 것 같고요. 어떤 결과를 남기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혁하는 일이죠. 만일 이 사회가 그대로 정치한다면 법을 바꿀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회는 늘 진보하고 바뀌고 시대에 따라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법을 제정하고 또 개정해서 뒷받침할 측면이 필요하고요. 특히 지금과 같이 이 사회적으로 양극화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오직 어떤 그 법 때문에 사회가 양극화된 것은 아니지만 더 큰 이유는 기술의 진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맞도록 우리 사회를 변혁시키고 또 거기에 맞는 법을 만드는 것, 이것이 정치인으로서 소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정치를 원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무형적인 공약인데 하나는 우리 남원이나 순창 같은 경우 특히 지역적으로 그동안 여러 선거를 거치면서 매우 분열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 지역을 통합시키고 화합시킨다고 하는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시장과 군수와 함께
화합해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일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주어진 그 남원이나 임실의 현안은 지역 예산 확보입니다. 지리산 산악철도가 이제 용역 중에 있는데 그 예산을 내년에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임실 같은 경우는 옥정호라고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데 거기가 수몰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도로가 끊겨 있는 상태여서 이 순환도로를 연결시킬 필요가 있고 이 예산도 굉장히 시급한데 그 부분도 역시 당장 시급한 저한테 과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다시피 서울 같은 경우는 65세가 넘으면 지하철은 무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천안까지 마음대로 가고 춘천까지 마음대로 가서 닭갈비 먹고 오고 어르신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산촌, 농촌 같은 경우는 버스비를 굉장히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만약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가면 병원비는 정작 1,000원, 2,000원밖에 들지 않는데 버스비가 4, 5천 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좀 이런 것들을 연세 드신 분 어르신들한테는 무료로 버스를 좀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고민해 보겠습니다. 원내 대변인이라는 게 국회 내에서 돌아가는 어떤 당 차원의 일을 국민에게 잘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아름답게 전달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고요. 결국은 이걸 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좀 편안한 메시지를 전하는 데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국민의당이 가고자 하는 어떤 국회 차원에서의 입법 의정 활동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하여튼 하는데 제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카톡의 메시지로 엔티 프레질이라고 하는 것을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프레질 그러면 깨진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다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련을 당하면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엔티가 붙어있기 때문에 반대다. 그래서 정말로 깨지기 쉬운 상황, 시련이 와도 오히려 더 성장하는, 어려울수록 성장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저도 개인적으로 실패하면서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나야지, 더 어려울수록 더 분발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드는 문구여서 저는 엔티 프라질이라고 하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 늘 가슴에 간직하고 있습니다.